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에 이제 또 내일장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2025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급여일장은 53,700원으로 그닥 그렇게 큰 변동 없이 끝나기는 했고요. 일단 우리가 볼 만한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또는 이 반도체 쪽 섹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부터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고 11월 달 이후부터 지금 하락세는 좀 멈추고 현재 박스권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형태에서 제가 여러분들 또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 구간에서만큼 이제 저점은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이 밑에 이 어느 정도 하락 구간, 바닥 구간인 건 맞는데 이게 한 번 더 하락 이탈을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그냥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세를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대를 맞았던 구간들을 뚫고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무조건 매수에 대한 기회. 여러분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땡겨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8만원 이탈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7만원 이탈, 6만원 이탈 그리고 마지막 5만원 이탈이 있었죠. 삼성전자를 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8만원 이탈이면은 무조건 저점이지. 뭐 7만원 이탈이면 무조건 저점이지.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떠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도 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시그널에 따라서 그리고 확실한 자리,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거는 비단 우리가 뭐 뉴스나 기사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 기술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영상 또 내일 오전에 영상 월요일날 새벽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일단 이거 참고해 보시고 제가 또 이 삼성전자를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타점들을 좀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받아보시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걸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내년도 2025년도에 반도체 투자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세웠는데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2025년도에도 이런 AI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HBM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나라 반도체 쪽 이 섹터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 글로벌 시장을 지금까지 못 따라갔던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라서 그래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저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최근에 더 불거지고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되어줘야 하는데 사실 좀 이상한 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쪽은 호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반대로 이 반도체 쪽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그닥 좋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4분기 실적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저는 그래도 그 다음에 대한 지금부터에 대한 악재는 다 해소가 되어 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만 남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일단 뉴욕 증시가 주말 토요일날 새벽에 1.49%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뭐 국채 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세금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 뿐이지,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 HBM4 2026년 양산에 삼성전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영현 지금 대표가 첨단 공정으로 앞서 나간다라는 지금 부회장이죠. 부회장이 앞서 나간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포부를 지금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HBM3와 3E만큼은 사실 SK 하이닉스에 밀린 거는 인정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TSMC와 지금 이런 자존심을 좀 굽히면서까지 TSMC와 협업을 해 나간다라는 발표가 나왔듯이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기반을 닫고 이 자체적인 삼성의 파운드리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HBM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다. 원래 기존에는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까지 이 HBM4부터는 분명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기에 대한 지표들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맞춰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표들도 꼭 다 이런 자동으로 또 카운팅을 해주는 지표들도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저희 구독자방에 다들 오셔가지고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는 5파동, 그리고 5파동에 대한 상승 추세가 끝나면 ABC 조정 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11월에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떴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 정확하게 5파동에 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아직 어떠한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2015년도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에 대한 5파동이 끝이 났고, 이렇게 ABC에 대한 조정 파동이 이게 2022년도에 상승 파동이 기술적 반등, 그리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적어도 2022년도 저점은 깨져야 한다. 그리고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쵸? 깨지고 나서 이게 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오히려 주가의 가격이 낮아졌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릴 수 있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 저점이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죠. 지금부터는 앞으로 저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게 2025년도부터 출발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건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서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응들을 해 나가면서 그 고점까지 끌고 갈지,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고점, 앞으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나는 그냥 끌고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냥 버티지 못한다고요. 조정이 또 언제 어디서 크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주가를 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2025년도에도 같이 여러분들과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저희 구독자방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이런 장중 타점이나 제가 지표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여러 종목들의 이런 지표상에 대한 시그널, 타점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장이 아마 변동폭이 저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그 무한 그 항공 그 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또 피해자분들이 생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탄핵 정국에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악재들이 좀 어떻게 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좋게 평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뭐 또 반대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여러분들 지금 절대 흔들릴 구간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주봉상으로 직전 음봉에 적어도 여기에 대한 완벽한 음봉을 메꾸는, 다시 한번 이 주봉 행상으로 앞으로 여기 메꾸는, 그리고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때 또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월봉상으로도 적어도 월봉상에 대한 이 전 월봉에 곧 어느 정도 음봉을 채워주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같이 살펴드리면서 앞으로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좀, 말을 더듬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저희가 할 것도 해야 하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마지막 장 폐장일인데, 내일 마지막 장까지 또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2025년도를 더욱, 우리가 빛날 수 있게, 우리 애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결국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